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각종 예상이 난무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는 당의 무슨 검찰 독재위원회인가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이죠.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건데 재판부에 자필 진술서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썼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죠.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부 언론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이 내용이 과연 재판부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마 판결문 다 써놨을 테니까 움직였는지, 지난 18일이면 오늘이 26일이니까 8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였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분석하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아마 오늘 오후 2시 쭉 설명을 하면 한 3시쯤 넘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고인 진술서라는 거는요, 1심 때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2심에 낸 겁니다. 그만큼 아마 2심의 판단이 중요하다. 겉으로는 마치 2심 판단하고 무관하게 본인은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미칠 파장, 이거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현타 얘기를 했었죠.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실제 그게 나왔을 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게 현실 자각이죠. 아마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 최대한의 호소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민생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1심에서 낙선자에게 유례없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도한 채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434억, 이걸 토해내야 되거든요.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내려달라, 내지는 무죄를 내려달라, 이런 얘기 같죠. 근데 무죄 같지는 않아요. 이런 과도한 채무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자, 그런데 우선 하나하나 따져보죠.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우선 선거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요, 이번 총선이 아닙니다. 선거로 제1야당은 작년 총선으로 제1야당이 된 거고, 그렇죠? 총선으로. 그리고 이 사항은 대선입니다. 대선 때는 집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후보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혐의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서 제1야당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시점이 완전히 다르죠? 시점이 대략 1년 2개월 차이 나는군요. 2년 2개월 차이 나는군요. 2022년 3월이 대선이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이 총선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황당하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조작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입장에서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을 걸로 보입니다. 왜? 조작된 증거가 또는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면 이거는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서 바로 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1심과 2심 재판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1심이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이거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웬만한 판사들 다 6개월 내에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2년 2개월을 끌면서 뭐 상세하게 했는지 뭐 깊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히 정밀하게 들여다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1심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증거, 불공정한 수사 하나도 바로잡지 못했다? 그거는 판사 모욕이죠. 재판이 왜 있습니까?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지 불공정한 수사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가급적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거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재판장한테 한다? 재판장 모욕적 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판에서 바로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무죄 나오겠죠? 이번에? 바로 잡힐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자기가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심 재판장도 물론이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유죄를 내리면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뭐 썩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이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건데 글쎄 우리 아마 범죄에서요. 범죄 혐의를 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뭐 벌금이나 추징금이나 이런 거를 같이 부과를 하죠. 근데 이 얘기는 벌금, 추징금이 과도하니까 범죄를 없애달라 이 얘기 아닌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먼저 판단하는 게 벌금 문제가 아니고 범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먼저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벌금이나 추징금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지금 434억을 토해내면 굉장히 채무,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앞에 범죄를 없애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또 하나 전 국민이 보고 있다 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부야 할 수 있겠지만 자 우선 아무리 판사가 뭐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사 문제 뉴스를 안 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탄핵 남발로 8전 8패에 이어서 9전 9패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왔다. 뭘 열심히 일했다. 탄핵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감성적 호소인 건 알겠는데 논점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뭐 이런 거고요. 당장 지금 영남 지역의 화재 어마어마하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습하려면 이제 물론 뭐 화재를 진압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 후에 수습하려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비비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게 예비비입니다. 이 예비비 대부분 삭감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닌가요? 국가 예산 대부분 지금 삭감해 놓고 특히 검찰 수사를 거의 못하게 특활비 뭐 이런 거 다 없앤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자 당장 뭐 민생에 뭐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 그거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뭐 레토릭이지만 그러나 인정할 근거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감정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객관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심에서 유례없는 징역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또 과거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이것처럼 대선에 본인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토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죄질 자체도 나쁘죠. 그랬다가 그게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자기가 인서비용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게 대법원까지의 확정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작된 수사입니까? 조작된 수사를 통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속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판사 모욕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의원직 상실 이런 건 물론이고 당연히 피선거권 상실, 박탈은 뒤따르는 거고요. 징역형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례가 없다. 유례가 수도 없이 많다. 더군다나 2심에서 2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노력했던 거, 그거는 2심 재판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심 결과 통지를 안 받으려고 뭐 요리조리 뭐 주소 불명 뭐 이런 거로 회피했던 거, 심지어는 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뭐 계속 미루다가 뭐 국선 변호인 통보를 하니까 나중에 뒤늦게 선임했던 거, 2심 재판부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구차한 변명을 지금 재판부에 내놓고서 봐달라. 글쎄, 봐달라는 건 자기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백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혐의는 다 조작됐고 수사 자체도 불공정하고 그러면서 뭘 봐달라는 거죠? 판사가 보기엔 수사도 제대로 돼 있고 증거도 많고 뭐 박근혜 국토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귀시에서 저기 처리 바람 알아서 하세요. 이게 협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조작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그건 주관적 판단이니까 뭐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골프를 안 쳤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이 넘게 본인과 교유를 했고 본인이 대장동 실무자로서 같이 채용해서 일을 시켰던 사람을 모른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선처를 호소하려면 그 선처에 합당한 정도의 본인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정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자필 진술서라는 걸 보면 인정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가득 찼다. 이거를 2심 재판부, 물론 뭐 대등재판부로 3명입니다. 최은정 판사가 주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예슬 판사, 정재호 판사, 이렇게 해서 대등재판부. 이제 대등재판부라는 거는 재판장이 있고 뭐 다른 배석 판사 이런 게 아니고요. 세 사람이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합의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2대1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최종 합의한 결과 하나를 판결문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글쎄 이런 정도의 진술서라면 재판부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진술서가 아닐까.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그런 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법조 기자 간사가 기자들한테 자, 재판부에서 알려온 것은 별도의 설명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왔다고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다, 그냥 판결로 끝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별도로 설명할 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곧 1심과 별 차이가 없다. 똑같거나 아니면 뭐 그냥 조금
다른 정도. 그건 뭐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래서 무죄고요. 1심 재판이 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바꿨고요. 백현동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는 설명을 안 한다? 만약에 무죄를 내리면서 또는 뭐 벌금 70만 원 하면서 그럼 무책임한 재판부가 되는 거죠. 이 재판부가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별도 설명 자료가 없다는 것은 1심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럼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바로 이런 황당한 진술서를 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다 있어? 이렇게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한 3시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